김건희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인데 이게 굉장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 노컷 뉴스의 단독 보도인데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의 지역구, 지역 당인가요? 지역 담당자들이 뭔가 돈을 받은 거예요. 네네. 이게 약간 교단의 지원금 같은 건데 대선에 투입돼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사실인 거로 보이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 위반 소지가 있죠. 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는 저 이렇게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면 뭐 그 상대방의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좀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이 지구장이라고 부르던데요. 네네. 통일교에서는 이런 교단 지원금을 받아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그걸 윤석열 측이 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혹시 이게 이제 윤석열 측의 과오가 돼서 당선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을지. 당선 무효 아주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뢰해야 되는데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소시효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공소시효 문제를 배제하고 이 지금 이게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게 틀림없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확정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당선 무효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은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공소시효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지금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단기 공소시효거든요. 네, 이런 네. 경우가 근데 단기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 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6개월입니다. 그렇죠. 6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체관계의 파악이고요. 이게 뭐 선거 무효, 당선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이게 그 선거 자금으로 투입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죄명으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이 지원금이 대선뿐만이 아니라 총선에서도 쓰였다는 정황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죠. 네네. 이 윤영호 씨가 건진 목사에게 총선 직전에 이렇게 뭐 돈을 건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윤 전 본부장이 대선처럼 조직이 비밀리에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건진법사가 돈을 건넨 게 아니라 네네. 윤 전 본부장이 대선처럼 총선에서도 비밀리에 조직을 가동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통일교가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라는 끈 뭐 여러 가지 그 중간고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김건희 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 국민의힘 쪽이랑 정치적인 관계 그다음에 최소한 자기네들이 그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비춰보면은 총선에서도 그리고 또 유 전 본부장이 진술 여하에 달렸겠지만은 그 이렇게 좀 이 통일교 신자들이 일종의 국민의힘의 그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것처럼 활동을 했다라는 그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건진법사라든지 윤영호 씨 그 둘만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건진법사 하면 사실 김건희의 최측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힘 내부의 총선이라든지 대선에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이 되면 이 둘의 죄목에 넘어서서 김건희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인 거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한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건진법사랑 윤 본부장하고는 그 뭔가 대가관계의 청탁이 항상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그 대가관계에 해당하는 청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씨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일종의 대가를 받는다. 그런 관계에서 뭔가 좀 청탁을 하고 이런다. 그렇게 하면 비공무원과 공무원 이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비공무원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행, 신분범과 비신분범이 공모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 통일교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한 후보를 위해서 네네. 종교 단체 차원에서 스스로 이제 뭐 지구당에 돈을 줘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 약간 커넥션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자세히 같아요. 들여다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이걸 저 통일교 자체 내의 그러니까 통일교의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통일교 전체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 윤 본부장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다는 걸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도 강조하고 있죠. 있거든요. 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보면은 이게 그 꼬리 자르기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이라던가 그리고 또 그런 그 정치 자금이라던가 불법적인 거래의 대가로 원했던 것은 통일교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춰보면은 그런 그 꼬리 자르기가 잘 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일단 뭐 한학자 총재가 일단 전체에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을 좀 밀어라, 네네. 도와라, 뭐 이런 취지의 설교를 했다고 하니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조사가 진행됐으면 네네네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팬티 차림으로 네네네. 농성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그 교단의 명부와 좀 비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서기 위해서 지금 뭐 농성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나? 그냥 명부를 한 시점만 이렇게 특정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주지 않는 거는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할 그래요? 수가 없네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압수수색을 그냥 이렇게 그 무작위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의 목적이라든가 영장에도 보면 틀림없이 처음에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라도 통일교 신자들이라든가 몇 명 특검에서 분명히 한두 명이라도 조사를 했을 것이거든요. 통일교 신자이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입당 신청을 해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 몇 명이라도 확인을 해서 그걸 소명 자료로 삼아서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통일교의 개인의 그 정치적인 그 입당 행위인지 아니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입당을 시킨 것인지 이걸 확인하려면 당원 명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어느 날 특정 시일에 갑자기 통일교 신자들이 명단이 뭐 갑자기 통일교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입 그랬을 정당 수 가입을 있죠. 했다던가 예.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단순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그것만 특정해서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정이 됐을 텐데 이걸 거부한다는 거는 조금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뭐 어디 일각에서는 그 당원에 입당을 할 때 종교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보통은 이렇게 추천을 대량으로 하잖아요. 그럼 본인의 그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추천인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같다. 그러면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확인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거는 뭐 그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그 취지에 따른 집행만 그냥 그 부분만 하겠다는 거니까요. 예. 그런 전산만 잠깐 개방해 줘도 될 텐데 그걸 개방하지 않는다는 게 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네. 또 심각한 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가 네.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이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문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만약에 특검이 정상적으로 집행하러 갔을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중의 위력으로 저지를 한다면 지난번 그 윤석열 씨 체포 때 경호처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저지를 했던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했듯이 이런 것도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정당 정치에 있어서 정당 활동의 자유라던가 정당에 대한 존중이라던가 이런 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이 압수수색 영장 제한된 취지에서 최소한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그런 영장 취지와 무관하게 그냥 물리력으로 이걸 저지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파를 떠나서 적절치 않은 행동인 건 분명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그렇습니다. 그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뭐 지난번에 문제됐던 사람들 중에는 그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일반 공무집행방해도 중하게 처벌받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아주 중하게 처벌받고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뭐 지난번 경호처 뭐 공무원들이 그랬습니다만 의율하게 나름에 따라서는 그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예. 그런 뭐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 특히 김건희 특검이 그런 것 같은데 3대 특검이 굉장히 그 빠듯한 시간 안에 수사를 네네네. 진행하고 있어서 수사기한 연장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총 16개 항이죠. 예. 뭐 이렇게 몇 더 개 있습니다. 범죄를 놓고 그 뭐 이게 관련 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예상했던 걸 넘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늘 여기서 얘기가 나오지만 김건희 특검이 60명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죠. 게다가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에는 그렇게 제보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참 무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 윤석열 씨와 관련된 제보가 이렇게 계속 접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관련 사건이라는 그 하나의 테두리로 묶어서 그냥 수사하기에는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정해진 150일 내에 다 못할 상황이라면 그런 그 문제된 제보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개별 범죄로 삼아서 별도의 특검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특검이 출범하는 형식으로 연장을 한다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런 하나하나의 행위 사실 드러나는 것만 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좀 이게 사실이겠어? 좀 아이고 그럴 리가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지금 지난번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당장 그 이 바꿔치기 이 왜 저 후보 바꿔치기. 목걸이 바꿔치기. 네네네. 설마 목걸이 바꿔치기를 하겠냐고 뭐 예.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목걸이 바꿔치기가 사실인 걸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목걸이를 준 사람 그 서희건설 측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건 뇌물죄 최소한 저 특가법상 알선 수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해야 될 범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새로운 특검을 출발시키는 형식으로라도 기한 연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